안녕하세요, 강남 누나입니다. 오늘 다룰 회사는 비상장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회사, 카카오뱅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카카오뱅크나 다른 인터넷 은행 계좌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실 텐데요. 만약에 없다면 바로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만들어 보시면 세상 참 달라졌다, 정말 편해졌다 라고 느껴지실 텐데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투자할 가치가 있어? 하고 궁금하실 텐데요. 이 일반 투자자가 보는 관점과 기관 투자자가 보는 관점에는 상당한 온도차가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연말에 1조 원 정도의 유상증자를 진행했는데요. 이때 두 곳의 해외 사모펀드가 각각 2,5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때 이들이 평가한 기업 가치는 약 9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 5일 현재 일반인들이 카카오뱅크 주식을 비상장 주식에서 사려면 주당 8만 원대, 기업 가치 30조 원 언저리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꽤나 큰 차이가 나는데요. 이번에 들어온 두 사모펀드는 상장만 한다면 꽤 크게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돈을 번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 비상장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주식 중 하나가 카카오뱅크거든요. 카카오뱅크는 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그 고평가의 이유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가 고평가를 받는 이유 첫 번째, 바로 상징성과 유명세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상장하는 인터넷 은행이기도 하고 20여 년 만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는 은행이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인터넷 은행 앞에 붙은 이름이 뭡니까? 바로 카카오죠. 2020년 말 기준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주식 31.78%를 가진 대주주인데요. 카카오는 스마트폰 시대 이후 가장 크게 성공한 인터넷 기업입니다. 지난 5년간 주가도 폭풍 성장 중이고요. 지난해 상장한 카카오게임즈도 배틀그라운드 국내 서비스 이외에는 크게 내세울 것이 없음에도 상장 직후 엄청난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물론 카카오게임즈는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주가가 폭락하기는 했었죠. 이처럼 카카오가 주는 의미는 정말 남다릅니다. 카카오는 단순한 스마트폰 메신저로 시작해 포털 사이트 다음, 음원 서비스 멜론 등을 인수합병하며 네이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인터넷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여기에 카카오택시나 내비게이션 등 이동 서비스, 카카오 스토리로 대표되는 콘텐츠 서비스, 인공지능 분야의 카카오 AI, 핀테크 분야의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하며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다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의 IP, 지적재산권 가치는 두말하면 입 아프죠. 이런 카카오가 만든 은행이 같은 시기에 나온 KT의 K뱅크를 압도하는 성적을 내고 있으니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것도 이해는 되죠. 두 번째 이유, 기존 은행과 카카오뱅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인력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프라인 은행이 영업 조직에 의존을 한다면 카카오뱅크는 개발자와 데이터 전문가 중심의 조직이거든요. 사실 개발자들 사이에 몇몇 은행은 개발자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악명이 높습니다. 또 하청의 하청으로 내려가는 개발 조직은 발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따라가지 못하고 높은 비용 대비 질 떨어지는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죠. 우수한 인력이 떠나는 조직과 물리는 조직, 향후 어디가 더 성장할지는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물론 기존 은행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 거대한 오프라인 영업 조직은 카카오가 절대 따라가지 못할 겁니다. 기업대출, 아파트, 담보대출 등 그만한 가치가 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비효율적인 조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KB국민은행은 지난 10년간 8천여 명의 인력을 줄였지만 여전히 17,000여 명이 일하고 있죠. 반면 카카오뱅크는 약 1,000여 명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미래에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곳은 아마 카카오뱅크일 겁니다. 지금도 인건비 차이는 더 높은 이자를 주는 예적금 금융상품으로 이어지고 있고, 우수한 개발 조직의 확보는 더 간편하고 빠른 대출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겠죠. KB금융지주의 주가 총액이 18조 원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은행 영업하는 시대는 곧 끝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한다면 지금 카카오뱅크의 기업 가치가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실까요? 세 번째 장점은 카카오뱅크는 경쟁자들을 구식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한 좋은 인력이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건데요. 귀여운 카카오 캐릭터들이 반겨주는 카카오뱅크와 이제는 쳐다보기도 싫은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떠있는 모바일뱅크만 봐도 이 차이는 명백합니다. 이동통신사의 좋은 수익수단이었던 문자 메시지가 카카오톡으로 대체된 것처럼 기존 은행에 불편했던 서비스들이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은행에 밀리게 될 거라는 예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기업대출, 그리고 근로자의 급여통장처럼 기존 은행의 주력 사업을 단기간에 대체하는 것은 아직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간편한 모바일 서비스,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등 카카오뱅크가 기존 은행을 앞서고 있죠. 로그인만 하면 볼 수 있는 신용도 평가, 간단하게 개설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26주 동안 납입액이 조금씩 늘어가는 적금 등은 기존 은행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서비스입니다. 또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전월세 자금 대출, 간편한 증권 계좌 개설 등도 엄청난 장점입니다. 이런 서비스가 새로 만들어질 때마다 기존 은행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내걸거나 아니면 카카오의 다른 플랫폼과 연계해서 마케팅을 하다 보니 2030 세대의 생활에 이미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런 서비스에 하나둘 익숙해지면 기존 은행은 그저 구시대의 유물로 변해버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현재 가장 고평가받고 있는 부분, 카카오뱅크는 단순 은행이 아닌 금융 플랫폼이라는 점입니다. 전통적인 은행의 수익 모델은 예금과 대출의 이자 차이로 돈을 버는 예대마진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는 저축에는 이자를 적게 주고 은행에 돈을 빌려가는 대출에는 이자를 많이 주는 것을 예대마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저금에는 쥐꼬리만한 이자를 쥐어주면서 우리가 아파트 대출을 받을 때는 허리가 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아무튼 카카오뱅크도 상장을 앞두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020년 3분기 카카오뱅크는 분기 순이익 406억 원을 기록, 2019년보다 6배나 증가했습니다. 앞서 말한 은행의 전통적 수익 구조, 예대마진으로도 돈을 벌었지만 카카오에게 돈을 벌어준 숨은 효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금융 플랫폼 수익입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니까 말이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카카오뱅크 고객과 다른 금융상품을 연결해주고 역에서 나오는 수수료를 짭짤하게 벌어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기사를 보면 카카오뱅크는 KB국민카드, 롯데캐피털 등 11곳의 금융사에 연결해준 대출이 12만 건, 금액은 1조 3천억 원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거 중간 수수료 1%만 먹어도 130억 원이라는 돈이 생깁니다. 앞으로 카카오뱅크를 주거래 은행으로 쓰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수익은 커지겠죠. 카카오 프렌즈의 앙증맞은 캐릭터가 박힌 신용카드는 지난해 4월 출시돼 6개월 만에 40만 건이 발급됐습니다. 이 신용카드는 카카오의 다른 서비스를 쓸 때 혜택을 빵빵하게 주면서 인기를 끌고 있죠. 같은 기간 증권사 연계 계좌도 260만 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런 계좌나 카드 발급을 영업 직원을 써서 발급할 경우 한 개당 적게는 4, 5만 원에서 많게는 70에서 80만 원의 수수료가
영업사원에게 나가기도 하는데요. 이걸 카카오뱅크 같은 플랫폼이 대신하면 금융사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겠죠. 카카오뱅크는 박리담회로 돈을 긁어 모으는 거고요. 기존 은행들도 이 예대 마진에서 수익을 내기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이런 플랫폼 서비스로 수수료를 벌려고 하고 있는데요. 최근 대규모 개편으로 새로 만들어진 은행 앱을 보면 과거보단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솔직히 이런 걸 보면 카카오뱅크는 단순히 편한 은행 앱이 아닙니다. 은행 금융사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거죠. 어쩌면 10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신용카드 영업직원, 은행 직원은 거의 사라지고 극소수의 VIP를 상대하는 인력만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보험 영업사원도 마찬가지고요. 이처럼 사람이 적은 은행, 단순 은행 서비스가 아니라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카카오뱅크의 역할이 점차 부각되면서 기업 가치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카오뱅크의 약점은 없을까요?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카카오뱅크의 존재감은 어마어마하지만 은행 본연의 임무를 보면 물음표가 생깁니다. 지난 3분기 카카오뱅크의 순이익은 406억 원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같은 기간 국민은행의 순이익은 얼마였을까요? 자그마치 1조 1,666억 원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대형마트와 골목에 있는 편의점 수준으로 차이가 크게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는 카카오뱅크가 기존 은행의 최대 수익원인 기업대출, 아파트 담보대출 시장에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카카오뱅크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단기간에 진출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기존 은행이 못 먹는 음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새로운 부동산 담보대출, 소상공인 대출, 중신용자 대출 등으로 여신 규모를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수익이 큰 만큼 리스크도 큰 분야라서 이 여신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카카오뱅크의 재무 건전성도 악화될 수가 있죠.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 볼까요? 카카오뱅크는 은행 오프라인 지점이나 영업 인력은 없지만 IT 개발자, 데이터 전문가 등 우수 인력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른 은행에 비해 월등히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내면서 기존 은행의 인터넷 서비스를 구닥다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은행이 넘볼 수도 없는 플랫폼 효과를 내면서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